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주변이 고요한 독서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내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면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회의 시간 또는 중요한 만남 자리에서 또 내 뱃속에서 소리가 나면 그보다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주제는 너무나 신경 쓰이는 뱃속의 소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뱃속에서 나는 소리의 원인과 그 치료법은 무엇인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뱃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뱃속에 꾸룩꾸룩 소리가 나요. 남자들도 사실은 괴로운데 여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성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특히 여성들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점잖아야 될 자리, 조용한 데서는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느냐?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뱃속의 소리. 복명 또는 장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돼요. 병에 아주 어려운 병이 오래됐는데 치료가 안 돼. 근데 뱃속의 소리, 복명을 치료해 주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뱃속의 소리 이랬습니다. 뱃속에 소리가 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복명이라고 하죠. 복명. 이 복명 현상은 복문에 가보면 이게 복명이라는 것이 따로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한의학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원인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원인이 여러 가지로 구별해 놨다는 뜻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 전신의 건강과 연관이 있다. 아이고, 왜 배에서 소리가 나? 꼬록꼬록꼬록. 얌전할 자리가. 위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복명 현상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위장병이요.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위장병 있으면 소화제 먹으면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가 아픈 거 치료가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속이 비면 쓰린 거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물이 넘어오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위장병인데 이 위장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이 복명 현상을 치료해 주니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 그만큼 복명 현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신경 쓰이는 이랬어요.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 복명 현상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복명 현상은 근본이 위에 있다. 이랬습니다.
위에 있다. 근본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장병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병 증상이 나타나요. 속이 쓰려요. 배가 아파요. 식욕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눕고 싶어요. 밥 조금만 먹으면 배가 꽉 찬 것 같이 복창증이 나타나요. 다 위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화는 상승하려 하고 수는 하강하려고 하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한의학적인 뱃속의 생각입니다. 배에서 소리남, 복명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첫째, 비기가 허한 것이 원인이다 이랬어요. 비기가 허하다.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한테 잘 나타날 수가 있다. 여성은 남성들보다 입술이 두툼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남성도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지만 남성들한테도 나타난다. 비기와 연관돼 입술이. 그러니까 비기가 허한 사람 자꾸 드러누려고 그래요. 입술이 야무지지 못해요. 입술에서 침을 흘려요. 사지팔다리가 아파요. 관절이. 허리도 아프면서 배불러요. 비기가 허한 거예요. 이러면 바로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중기가 부족한 것. 중기가 부족한 것을 뭘 얘기하느냐. 상중하의 중기예요. 중기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키가 큰데 빼짝 말랐어요. 코도 길어요. 그런데 늘 피곤하대요. 이게 중기가 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기가 허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피곤을 많이 느끼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눕고 싶고 밥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하고 중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명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기가 부족한 것의 원인에 의해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걸로 봅니다. 오장이 냉한 것이 원인입니다. 배가 차요. 그러면 설사도 잘하고 꾸럭꾸럭 소리 나면서 대변이 굵게 나와야 되는데 삐질삐질하게 또는 쫙쫙 소리도 요란하게 나면서 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하고 장이 다 나쁜 거죠. 이것에 의해서도 복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담화로 인한 경우 아까 이랬어요. 수는 내려가고 화는 올라가. 근데 노폐물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담화가 생겨요. 예민한 사람,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담화에 의해서 복명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피부가 여성인데 까무잡잡하고 바짝 말랐어요. 코가 어떡해요. 이거는 담화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가 난다면 담화에 의해서 복명증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 한의학적인 원인은 비기가 허한 경우, 중기가 부족한 경우, 오장이 냉한 경우, 담화로 인한 경우. 그러니까 어때요?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 한 가지만도 처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처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하고 위장병하고 연관될 수가 있지요. 다른 전신 건강 상태와 연관될 수가 있지요. 왜? 복명을 없애주면 비기가 든든해지니까 전신 관절에 아픈 게 없어져요. 복명이 없어지면 중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복명에 중기를 좋게 해주면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없어지면서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게 보증기탕이에요. 이중탕을 써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면 배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져요. 이진탕으로 다마를 없애주면 배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지면서 전신 건강이 좋아져요. 이게 한방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담음의 증상, 동반되는 증상, 담음의 증상. 담음의 증상이 뭐냐? 느글느글 미식미식하고 여기저기 쑤시면서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고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고 더부룩하고 알았죠? 도자가 빠졌다. 배에서 소리 나는 한약적인 치료는 감이이진탕, 감이이중탕, 오적산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뱃속에 소리 나는 복명 현상도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게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은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너무나 신경 쓰이는 뱃속의 소리라는 주제로 강의 듣고 왔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서 고민인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신데요. 박사님, 한방 치료로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네. 한 번은 이제 40대 중반의 남성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오래됐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의학에서도 남성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큰 병이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남성은 자주 체하면서 명치가 막히고 몸이 차서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먹고 나면 잠도 잘 안 온다고 했고요. 소화가 안 된 지 너무나 오래돼서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뱃속에 소리가 많이 나서 환자한테 물었습니다. 배가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뱃소리 나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점잖은 자리에 가서는 너무나 창피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본인 자신은 많이 의식을 한대요. 근데 역시 의사니까 그것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배에서 소리가 나는 복명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명은 위와 연관되고 또 복명 증상이 위와 연관되는데 배가 차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 판단해서 감이 이중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배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소화가 너무나 잘 되고 식욕도 땡기고 피곤이 적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진료 중에 이렇게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걸 발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165에 66kg니까 키가 좀 작은 편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고 얼굴이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배가 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돌출되고 눈꼬리가 들렸으면 상순이 들리고 말이 빠르고 반 곱슬머리면서 수장,
손바닥이 붉었습니다. 이 손바닥이 붉다는 것은 위장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얼굴이 붉다는 것은 화성을 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밑에 화력이 약하고 배가 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가 냉하기 때문에 호화가 뜬 것이죠. 이 환자는 복명,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는 복명이 있어서 복이 냉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히 이중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다른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인데도요.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게 오래됐고 최근에 변을 보다가 피가 약간 묻어나와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 불면증 때문에 고민인 경우도 있으며 무슨 일을 하려면 긴장을 잘하고 긴장 자리에 가면 바로 체하거나 또는 소고기를 먹으면 바로 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많고 놀라서 잘 깨고 입술이 헐고 술을 안 마시면 컨디션이 좋은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머리가 멍하고 장에 가스가 많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누르면 통증이 나면서 배에서 꾸럭꾸럭 물소리 같은 게 잘 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 하루에 1~2회 묽으면서 소리가 나고 배가 차고 약간만 상한 걸 먹으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장염이 생기곤 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배가 냉한 사람이고 얼굴이 붉고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배가 냉한 사람이고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배가 차서 나는 복명으로 판단해서 이중탕 감이방을 투여했습니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위장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했고 여기저기 치료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봤었는데 이 한약을 한 재를 들고부터 속이 많이 편안해졌고 소화불량이 절반 정도 이상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에서 소리 나는 거나 소화가 안 되는 현상은 복부가 냉해서 태양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배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총 5재를 투여한 후에 현저히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이처럼 배에서 소리가 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한방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요도 통증 증후군입니다. 요도가 아파요. 근데 원인이 안 나와요. 아픈 게 가라앉긴 해요. 치료 받을 때는. 근데 안 받으면 또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한약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 요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요도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잦은 요의, 통증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돼. 이게 문제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원인은 세균, 염증, 요도 협착, 요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결국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한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요도 통증 증후군의 증상은 빈뇨, 급박뇨, 잔뇨감 등의 배뇨 문제와 아랫배 회음부의 통증, 소변 볼 때 요도 통증, 성교 후에 통증 등이 나타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성교 후에 통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성생활이 과다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도 통증 증후군과 방광염의 차이는 소변 검사나 세균 검사에도 이상이 없으며 항생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완치보다는 증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재발을 하고 치료가 안 돼서 고통받는 경우는 한방적으로 어떠한 원인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관점은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자, 한의학적인 범주가 있어요. 요도 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범주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첫째, 혈림입니다. 통증과 소변 볼 때 통증과 그득하고 당기고 피가 조금씩 나와. 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찝찝해요. 이게 혈림입니다. 이 혈림에 의한 요도 통증 증후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림이에요. 성림. 성림. 돌 같은 게, 모래 같은 게 섞여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은근히 통증이.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아프면 안에서 아랫배까지 당기는 거예요. 아랫배까지. 이것도 요도 통증 증후군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림. 모래같이 아주 작은 것들이 음경 속에 모래가 있어서 깔깔하고 아픈 거예요. 고림. 기름 같은 소변이 기름 고자 이게 기름 고자 음경 속이 껄끄럽고 아파요. 냉림 찬 거예요. 요도 속이 부으면서 아프고 오한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또는 출산 후에 어혈에 의해서 오는 임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해야 요도 통증 증후군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변 볼 때 아픈 이런 것의 원인이 그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왔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전체적인 한의학적인 원인은 성생활 과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잘 내면 피를 말립니다. 그런데 한의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혈이 부족해지면, 음이 허해지면 소변에 이상이 나타난다. 이랬어요. 그게 음이 허해지면, 화를 잘 내서 음이 허해지면, 음혈이 부족해지면 요도 통증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주 과다와 기름진 음식이 그 다음 원인이 되겠습니다. 요도 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원인과 종류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데 원인과 종류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살인, 고림, 산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따른 치료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통치약이 있어요. 통치약. 통치약은 뭐냐면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오림산이라는 이런 약을 쓰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림산. 그래서 오림산은 특징이 요도 통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소변이 나오면서 콜라색 같은 이런 진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 오림산을 쓰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도 통증 증후군은 한의학적인 범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찾아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증상으로 요도 통증 증후군이란 주제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증상 역시 말 못할 고민일 것 같은데요.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한 불쾌한 느낌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원인이 나오질 않고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는 고통 속에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20대 청년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시원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배뇨 후에 1시간 동안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환자였죠. 5, 6년 전부터 소변을 자주 본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해진 것은 반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피부도 좋지 않아서 아토피 피부염도 생기고 사타구니도 습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지만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할 뿐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한창 활동량이 많을 나이인데요. 고통이 아주 심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사실 젊은 남성들은 요도 통증 증후군의 환자, 방광염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광염은 또는 요도 통증 증후군은 요도가 짧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만일 남성이 방광에 이상이 있다면 이는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앞에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이마색이 검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이 남성 역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양 눈썹 사이에 상처가 선명해서 이 상처를 물어보니까 어려서 장난치다가 돌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모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방광에 이상이 오기 쉬운 체질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상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체질입니다. 따라서 방광의 기운을 돕는 데 주로 이용하는 오령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오령산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오령산이라는 약은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약뿐만 아니라 소변을 좋게 해서 소변을 운행시켜서
양기가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한 달 후 환자는, 한 달을 한약을 복용 후 환자는 상당히 호전돼서 내원을 하였는데요.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소변 보는 횟수도 눈에 띄게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나 이 요도 통증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환자처럼 콧구멍이 드러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해서 소변이 이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도 기운이 콧구멍으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을 느끼고 허리도 잘 아프면서 이런 체질들은 나이가 들면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위장이 약하므로 조반석죽의 생활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 가능하면 성생활도 절도 있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야 본인의 약점인 방광 기능이 나빠지지 않아서 방광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소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로에서 진혜영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네요. 조성태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서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제 고민은 우리 남편의 얼굴 때문인데요. 남편의 얼굴이 검어지는데 특히 이마에 기미가 새카맣게 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너무 궁금한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건가요? 혹시 이런 증상 보신 적 있나요?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남편분의 얼굴이 특히 이마에 기미가 새카맣게 낀다고 합니다. 네, 무척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콩팥 기운이 약해지면은 얼굴이 검어진다 이랬습니다. 콩팥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신장의 정이 고갈돼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장과 방광은 한의학에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 방광이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광이라는 것은 오줌보가 아니라 방광은 진액지부라고 해서 진액의 저장 탱크입니다. 말하자면 진액의 저장 탱크에 진액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액이 부족하면 이마가 검게 변합니다. 이마가 검게 변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 상처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수술한 상처 또는 돌뿌리 같은데 이마를 부딪혀서 난 상처, 이런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마가 검해질 뿐만 아니라 이마가 여기가 쏙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액이 부족해진다고 그랬는데 진액이 새나가서 뇌수까지 부족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액이 소변으로 새나가면 골수, 뇌수가 부족해져서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얼굴이 검해지고 뇌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건망증, 치매 같은 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마가 검해지거나 얼굴이 검해지는 것은 소변으로 진액이 새나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간혹 어린아이들이 이마 색깔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오줌 싸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오줌을 싸서 옛날에는 키를 소금 받으러 다녔죠. 키 쓰고. 예. 그런 아이들 보면 대개 소변을 찌르기도 하고요. 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허리 아프다는 얘기에 조그만 애들이 키도 안 커요. 옆으로 자꾸 퍼지고요. 그리고 특징이 엉덩이가 크고요. 감기 증상이 오면 기침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아이들은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광을 좋게 해주는 가감팔미환, 신기환 또는 육미환 같은 팔미환 같은 이러한 약을 써서 진액을 채워주면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면 얼굴이 검은 게 뽀얘지면서 이마의 기미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진혜영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너무나 신경 쓰이는 뱃속의 소리, 그리고 요도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